최병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또 뭐가 있네요. 뭐가 있는 건 좋은데요. 오늘은 네. 기운이 안 나네. 김경수 지사 김경수 지사. 인해서 하루 종일 힘이 없더라고요. 저는 쟤네들이 실수했다고 봐요. 아, 그런 겁니까? 예, 두고 보십시오. 예. 일단 먹는 걸로 제가. 이거 맛있다 이거. 프랑스 끼니 치즈하고 프랑스 고메 버터를 이용한 광주 이터너 트린. 이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근데 그냥 그 제과점에서 파는 치즈케이크하고는 좀 다르네. 제가 한번 오늘 이 정도 얘기하는 거 굉장히 맛있다는 얘기. 김경수 도지사 건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 건드는 겁니다. 아,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선친 때문에 저희 선친이 이제 이 진보당 사건을 겪은 분이라서 그 가족들이 겪는 그 고통을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김경수 지사는 네. 씩씩하게 잘 버틸 텐데. 그 가족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자, 그거는 다른 시간에 할 테니까 조선업 시대의 귀환. 예. 우리나라 수출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조선업이 지금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조선업 시장의 52%를 상반기에 달성할 정도, 시장을 점유할 정도니까 대단한 거지. 진짜. 한 나라가 예. 한 나라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한다는 예, 게 그거는 보통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더군다나 거. 선박이라는 것은 그냥 가벼운 상품이 아니잖아요. 무겁죠. 그리고 선박은 굉장히 예. 또 전략 산업이라고 국가에 선박도 되게 한 네 가지로 나눠요. 일반 상선 그리고 석유 시추하는 석유 시추. 예, 특수 장비선 이런 거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함, 예. 그다음에 이제 어선이나 여객선 만드는 거 있잖아요. 여객선에서는 고부가 가치가 크루즈선이에요. 크루즈선. 여기에 강자가 독일이에요. 아, 크루즈의 강자는 독일이에요? 예. 어. 근데 이 팬데믹 때문에 망했지. 그렇지. 크루즈 다 망했지. 크루즈부터 코로나가 전 세계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누가 크루즈 여행을 다닐 수 있어요? 안 다니죠, 이제. 예. 크루즈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안 다녀요. 예. 근데 우리는 LNG선, 예. 친환경 이제 에너지로 해가지고 LNG선 부각되고 있고. 그게 또 고부가가치랍니다. 아, 그렇죠. 고부가 가치. 이거 아무나 못 만들어요. 조선업 보게 되면요. 1990년대부터 우리가 강자였었어요.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세계 교육액이 이제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운업이 타격을 보죠. 박근혜 시절에 그렇죠. 예. 바보 같은 짓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한진해운도 파산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했잖아요. 우리가 업종을 다양한다고 해가지고 바다 시추선. 아, 시추선. 이거를 이제 했는데 이게 셰일가스가 발견되면서 2014년경에 설상가상으로 타격을 입었었죠. 그래서 2016년은 최악의 상황이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당시 조선업 다 망한다고 난리 났었죠, 그때. 2016년 말에 그 4분기 때 가계 중에서 90%가 소득이 후퇴할 정도였었으니까는 경제가 붕괴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최순실 사태가 없어서도 정권 연장하기 힘들었다. 2016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업도 최악이었었어. 거기 종사자들이 3분의 1이 직장 다 잃고 막 이럴 정도로 했으니까요. 근데 코로나가 재난이 터지면서 우리 조선업에는 위기가 기회로 이게 돼버린. 그게 참 신기해요. 사실 IMF 안 터졌으면요. 네. 김대중 대통령 당선 안 됐어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당선 안 됐으면 초고성망 안 깔았어요. 예. 초고성망 안 깔았으면 지금의 인터넷 한국은 없어요. 2016년에 그냥 보수 정권이 연장됐으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코로나도 엄청난 위기였는데 네. 큰 위기가 오면 그걸 또 절묘하게 기회로 바꾸는데 그때는 꼭 진보 정권이에요. 맞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K방역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역사들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인 거예요, 이게요. 이게 50%가 넘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예. 어디냐고. 예. 한 나라가 50%를 먹는 예. 분야가. 중국이 우리를 못 쫓아오는 거는 기술력 차이 때문에 못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일본도 계속 헤매고 앉아있거든. 예? 이 상황 헤매고 속에서. 앉아 있어. 일본 얘기만 하면 헤매고 또 생각. 잠시 방심했어. 몇 건 나갔어요? 한 9,000부 나갔으니까 이제 한 1,000부만 더. 아, 아직 만부가 안 됐어요? 네.
말이 안 되지. 일단 만물은 채워야지. 책 사줘. 아니지 책 한 권 산 분들이 있잖아요. 예. 또 사줘.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에 영업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한 9천억 가깝게 영업 손실 본 걸로 나왔어요. 이유가 있는데 조선업이라는 것이요. 계약을 5단계를 거쳐가지고 돈이 이제 그러니까 지급이 돼. 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인수를 했을 때 한 60%가 지급이 돼. 아. 예. 주문 받아가지고 예. 만들 때까지 한 2, 3년 걸린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초기에는 오히려 비용만 많이 잡혀요. 많이 잡혔다는 거는 발주를 많이 받았다는 거구나.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한 2년 지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걷어들이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은 이 역할 분담들을 잘하고 있어요. 선박회사들이.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LNG선에 특화돼 있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대형 유조선, 삼성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 이런 거 저기 가는 거고요. 지난해 하반기 수출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예, 10월 달부터요.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도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중국을 제친 거예요. 지난 시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똑같은 물건이 팔려도 더 비싸게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국 물건들이 이게 이 고부가 가치로 바뀌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한국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면 잘 만들었을 것 같고 80년대, 90년대 네. 소위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저머니 이런 취급들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지들이 예. 최근 2년간 생겨버렸어. 그렇죠. 이게 이제 K방역 이후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특별히 퀄리티가 1년 사이에 좋아져서가 아니라 지난 시에도 그렇겠죠. 당연히 1년 사이에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그러니까 좋아져서가 아니라 이미지가 달라진 그렇죠. 거지, 이미지가. 우리 과거에 이제라든가 일제, 프랑스제 무조건 신뢰하는 거 있었잖아요. 메이드 인 저면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제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상품에 대한 신뢰로 이전되는 거죠.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방위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2018년도에 그때는 반도체가 한 57%를 증가를 주도를 했었는데 지금 반도체는 한 17%뿐이 안 차지한다. 그러니까 16%. 엄청 건강해진 거지, 이게. 그렇죠. 경제 구조가. 다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타격이 오더라도 네. 다른 상품으로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반도체도 잘 나가는데 딴 게 다 잘 나가니까 반도체 포션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수출액의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게 그 이유죠. 이게 다 이게 무형의 가치예요. 맞아요. 무형의 그거를 학자들도 모르고 있어. 아, 이거를 진짜요? 느끼는 건 새벽은. 난 예민해.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G7 초청이라든가 웅크타드에서 선진국지 유엔에서 된 거라든가 네. 이게 우연이냐고 이게. 근데 여전히 뭐냐면 과거에 우리를 개도국으로 봤던 인식 속에서 그러니까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특히 40, 50대가 그래요. 예. 자기 20대 형성됐던 이미지. 전문가들도 그래. 이게 일본이 제일 잘 나갈 때 아닙니까? 그렇죠. 90년대 말 이럴 때. 그 이미지 가지고 쭉 그냥 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 세상은 더군다나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60, 70대 일부 사람들은 멘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일본이 저렇게 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거의 삶 속에서는. 평생을 그렇죠.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만 그렇죠. 보다가 그 처음엔 제가 일본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다 할 때는 안 믿었었어. 근데 계속해서 그 뉴스가 나오니까는 이제는 믿더라고. 이제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믿더라고. 일본 극우는 아직도 못 받아들여요, 그거를. 일본 얘기 하셨으니까. 도쿄올림픽이 64년에 있었잖아요. 64년 도쿄올림픽은 선진국으로 가는 신호탄.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게 잘 풀리던 그렇죠. 그 출발 지점. 네. 그래서 64년 도쿄올림픽이라 하면 일본의 영광을 상징하는 올림픽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일본 극우는 메이지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아베 일본 회의나 주장하는 건 메이지 시대로 돌아가자 그러는 건데 그 중간 다리로 64년 올림픽을 떠올렸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올림픽을 하고 다시 재건하고 중흥하자. 이게 캐치프레이즈로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후쿠시마를 묻어버렸죠. 다른 불만도 묻어버리고 그냥 올림픽만을 향해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올림픽이 망했어. 망한 거지, 이게. 이 정도면. 이게 또 하나의 저는 이정표가 될 것 같아요. 일본 극우가 저질러 놓은 역사적 죄악이 있잖아요. 일본 세력은 일본 극우의 책임이다. 이번 올림픽이 그 마침표다. 이제 문명사가 정도로. 문명사가. 64년 때는 네.
2차 세계대전 패망 속에서 일본이 도약하는 그렇죠. 도약되죠.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늪에 빠졌다. 일본의 구구들은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제국주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망상에 빠져 그러다 있는 보니까 자신들의 산업 기술력이라든가 경제력이 이게 쇠퇴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인정할 수 없지. 인정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한 게 첫 번째가 아베노믹스 돈 찍어가지고 네. 잠깐 아베노믹스고. 돈 풀면 그러다가 아베노믹스가 2018년도에 돈을 찍었는데도 GDP가 떨어질 정도로 더 이상 그랬단 작동하지 않기 말이에요. 시작했고. 그때 우리나라 대부분 판결이 나와요.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 침략을 했죠. 자기 발등을 찍었지. 한국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찍었는데 거꾸로 그게 자기 발등을 발등 찍은 찍고 두 번째 잘못 낀 단추고 올림픽이 축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있는 부담 정도가 바로 아니고. 예. 바로 지금 이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일본 극우가 싸워온 잘못이 올림픽에서 정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네. 그래서 잘못 낀 세 번째 단추가 올림픽이 될 거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 올림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 예. 지금은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일단 경제적으로 이미 망했지. 경제 침략해 올 때도 국내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것은 규모도 안 클 뿐만 아니라 일본은 내수 중심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뭐냐면은 일본은 내수가 팽창하지가 못하는 나라다. 수출이 그러니까 줄어들게 되면은 경제 전체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렇죠. 그래서 수출이 중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지금 일본이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요. 일본의 중앙 정부나 도쿄 정부나 다 같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올림픽 비용 이게 한 5,800억 원 정도 되는데 감당을 할 자신이 없는 거야. 둘 다. 제국주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극우가 망상을 부리다가 그 죗값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잖아, 지금. 근데 되돌릴 수도 없어. 왜냐면 취소해버리면 빚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진퇴양난이지. 배상까지 해야 되니까. 자기들 선수가 이기면 또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분위기 반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지금 올림픽 관련 뉴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다른 나라 기자들이 보내는 기사들 보면요. 다 불만이요.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코로나도 그렇고 준비 상황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좋은 뉴스가 없어요. 누가 저주를 퍼부어서가 아니라 네.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상황에 걸어 들어갔는데 이게 다 극우가 가진 망상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국주의로 돌아간다고. 제국주의로 돌아가자면 올림픽 같은 부흥이 필요하다고 억지를 부리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지금 이제니까는 올림픽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민폐 국가가 잘못하면 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일본 세력은 일본 극우의 책임이다. 그렇죠. 예. 교수님? 예, 이 정도로 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